자, 보시면 지금 안녕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자, 안녕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달라는 게 문제죠. 제가 저번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사실 이제 이걸 복습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ASMR은 제가 뭐라 했죠? 문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문서의 내용.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뼈대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서의 내용, 뭐 글씨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문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SS는 말 그대로 뭐다? 문서의 꾸밈. 문서의 꾸밈. 스타일리스트다. 그래서 얘가 ASMR을 배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CSS를 배우를 꾸며주는 스타일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SMR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자, ASMR은 제가 어떻게 구성된다 했죠? 여러분들, 여는 태그, 그 다음에 요걸 닫는 태그라 했죠. 슬래시 쓴 다음에 이렇게 쓴 걸 닫는 태그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해가지고 요걸 하나의 묶음으로 뭐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엘리먼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먼트가 총 몇 개 있는 거다?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태그는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4개 있는 겁니다. 여는 태그 하나, 닫는 태그 하나, 여는 태그 하나, 닫는 태그 하나 해서 총 4개의 태그가 이렇게 있다. 뭐 사실 실무에서는 태그, 엘리먼트 혼용해서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고, 뭐 제가 이걸 내부라고 이렇게 썼다 이거 여기 안에다가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이거 보여드리게 쓴 거고, 자, 요걸 지울게 저는. 자, 글씨를 일단 키워달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CSS가 이 스타일리스트 때문에 배우를 찾아가야 된다 했죠. 그러면 배우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배우 DIV라는 배우를 찾아갈 건데, 자, DIV 쓴 다음에 중괄호 엔터 이렇게 쓰라 했죠. 그러면 중괄호 어디 있어요? 중괄호도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P 옆에 있습니다. P 옆에. 영어 P 옆에 보면 대괄호 있죠? 대괄호 모양. 중괄호 이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거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쓴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쓰면 돼요. 알아서 들여쓰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글씨를 크기를 키워야 되니까 폰트 사이즈가 바로 글씨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쓰라? 140 픽셀이라 해볼게요. 자, 세미콜론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제가 계속 아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세미콜론 붙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안 붙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안 붙이면 그 밑에 속성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글자 하나하나가 140 픽셀이라는 거예요. 요 글자 하나하나가 140 픽셀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테스트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코드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제가 div를 하나 더 써볼게요. div를 하나 더 쓰고, 똑같은 속성을 또 써볼 거예요. 폰트 사이즈 3REM이라 써볼게요. 자, 3REM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픽셀이 16픽셀이기 때문에 거기에 3배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3배를 한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div라고 있는데 div가 하나, div가 2개죠. 그렇죠? 그러면 폰트 사이즈도 동일하게 얘도 폰트 사이즈, 얘도 폰트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랑 밑에 것 중에 어떤 속성이 들어갈까요? 맞춰보세요. 1번 속성 또는 2번 속성. 뭐가 들어갈 거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적용됩니다.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아졌죠? 얘 지워볼까요? 어때요? 커지죠? 얘 적용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드를 아래에서 위로 읽어드리는 경우 절대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려요. 그러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동일한 녀석들이 나온다? 그러면 밑에 녀석이 승리합니다. 밑에 녀석이 이겨요. 아무리 위에 걸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를 얘를 열심히 변경해봤자 얘가 이기기 때문에 얘의 속성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무게를 좀 더 할 거예요. 폰트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폰트의 무게예요.
글씨의 무게라고 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노말이라고 써볼게요. 자, 노말이라는 걸 쓰게 되면 지금 글씨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말을 지워볼게요. 자, 지워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다는 건 뭐 여러분들 지금 뭘 한 거예요? 아, 폰트 웨이트의 기본 속성은 노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S라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일지라도 얘를 넣어봤다가 지워봤다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웨이트의 기본 값은 노말이구나.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볼드라고 쓰게 되면 혹시 볼드체 들어보셨나요? 볼드체가 바로 글씨의 굵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글 쓴다거나 아니면 포토샵을 다뤄보신 분들이거나 일러스트 다 한 번이라도 다뤄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B라고 해서 글씨 굵게 하는 거 있죠? 한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 B가 바로 볼드예요. 볼드. 그래서 글씨를 굵게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터 스페이싱을 여러분들이 100픽셀을 주게 되면 이 글씨와 글씨, 즉 이 문자와 문자 간의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터 스페이싱이란 뭐냐면 얘를 자간이라는 거예요. 자간. 여러분들 자간, 횡간 들어보셨죠? 그죠? 자간이라는 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 안과 0. 그러면 얘가 자간이 100픽셀, 얘도 자간이 100픽셀이 들어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양수값을 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음수값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글자의 자간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주면 줄수록 글자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음수를. 자, 여기다가 30픽셀 주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고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섹션이라는 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0REM이라고 해볼게요. 10REM. 자, 10REM 주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죠. 얘랑 크기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컬러를 줄 건데, 색상이죠, 컬러는. RGBA라는 걸 줄 거예요. 자, 여기서 RGBA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RGB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RGB 케이블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 계시길지 모르겠지만 RGB는 뭐의 약자냐면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예요. 그래서 RGB 보자마자 그걸 떠올리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A는 뭐냐면 알파 값입니다. 알파 값. 자,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빛의 삼원색에 따라서 레드, 그린, 블루를 제일 세게 주게 되면 무슨 색이 되죠? 하얀색 되죠. 그죠? 하얀색.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0, 0, 0, 1 이렇게 주게 되면, 자, 그 RGBA 줄 때는 여기다가 0, 쉼표, 0, 쉼표, 0, 쉼표, 1 이렇게 주는데 이 뒤에 1이 바로 뭐냐면 알파 값이라 했잖아요. 투명도예요. 투명도. 쉽게 말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000 주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1은 말 그대로 불투명입니다. 불투명.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0.5라 해볼게요. 0.5 하면 보이죠? 이거는 글씨를 회색으로 만든 게 아니라 글씨가 색상이 원래는 불투명도 1이었는데 투명도를 반 낮춰가지고, 즉 반쯤 낮춰서 반투명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0을 주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아예 투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0.2 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연하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RGBA라는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안 외웁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레드를 제일 세게 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빨간색이 되고, 당연히 가운데, 즉 그린을 제일 세게 주면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를 제일 세게 주면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세게 주는 거는 255가 제일 센 거예요. 255 이상 값으로 줄 수가 없어요. 즉 256, 257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255가 최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0 주고 255라고 다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이 되죠. 그 다음에 블루를 세게 주면 25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색 조합을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레드를 제일 세게 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제일 세게 주면 이건 무슨 색이에요? 자주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56이라 쓴다,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이해 못한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0부터 255까지. 자, 이렇게 하면 색의 조합이 거의 65,000개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65,000개 언제 외울래요?
못 외워요. 자,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에 컬러 피커라는 걸 검색을 하게 되면 컬러 피커라고 뭐 한글로 써도 됩니다. 한글로 컬러 피커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이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다가 색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RGB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저는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면 복사 가능하죠. 자,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내가 가져온 컬러 피커의 색상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컬러 피커 여기 보면 헥스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샵이 붙어 있는 게 뭐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16진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컬러의 16진수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RGBA 대신에 요거를 16진수로 쓴 표현이 이거예요. 샵 한 다음에 FF 0000 여기다가 F.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앞에 FF 두 개가 뭐냐면 얘가 레드예요. 레드. 요 앞에 FF가 레드.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그린. 요 두 개가 블루. 당연히 요 끝에는 뭐예요? 알파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 값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을 붙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적용이 가능하다. 자, 지금 F를 하나 더 빼먹었었죠. 그래서 FF 0000 뒤에 FF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색상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00으로 바꾸고 뒤에를 FF로 바꾸면 당연히 초록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컬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